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비폭력 대화에 대해 이야기 더 드릴게요. 비폭력 대화의 네 가지 요소인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을 알았으니 그걸 생활에 적용시켜 보면 참 좋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참 어려워요. 오늘 이야기를 더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공감으로 듣기. 사람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늘 please와 thank you로만 들으면 갈등이 생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껏 파괴적인 방식의 부탁하는 말하기 방법을 배웠어요. 너는 너무 뭐뭐 하는 게 문제야. 그 말은 그 사람이 자신만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어서 괴롭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욕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보장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은 저런 방식으로 부탁을 하는 것이지만 똑같이 작할귀를 가진 나는 그걸 비판으로 듣는다는 건 더 슬픈 일이라고 해요. 이 전쟁은 끝날 수가 없겠죠. 다른 사람의 반응은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두려워서 자신을 표현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상대방의 느낌과 욕구를 소중히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람 안에 살아있는 것과 연결되도록 노력하는 게 나의 관심사라는 것을 알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고 해요. 문제 해결이 어려운 건 상대방이 나를 이기려고 하거나 내가 틀렸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린 귀로 들으면 비판은 들리지 않고 느낌과 욕구만 들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상대방의 반응을 내가 어떤 귀로 듣느냐. 작할귀가 아닌 기린 귀로 듣기는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할은 상대방을 위해 안심시키려고 하고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해요. 작할 스스로가 고통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상황을 나아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통제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없애려다가 문제가 더 악화되기도 해요. 과거 일로 자극은 받았지만 우리 안에서 지금 생동하고 있는 것을 말하면 돼요. 르완다의 한 여성은 11일 동안 싱크대 밑에 숨어 있으면서 자신의 새 아이와 남편과 오빠가 살해당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는 누구도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힘을 쓰고 있다고 해요. 그런 그녀가 마셜의 워크숍에 갔다고 해요. 그 이유는 그녀의 부족 사람들은 그녀가 상대 부족 사람들을 죽이려는 일에 가담하지 않아서 화가 나 있어서라고요.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그걸 처리하는 방법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상대방에게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자기 자신의 책임이죠. 폭력은 다른 사람이 우리 고통의 원인이고 그래서 그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믿음에서 나와요. 하지만 우리가 자기 욕구를 의식하면 분노는 삶에 기여하는 느낌으로 바뀐다고 해요. 우리가 서로 욕구를 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내 욕구가 상대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공감이 먼저 필요해요. 먼저 비판이나 강요를 듣지 않고 들어주는 게 우선인데 우리는 말을 듣다가도 중간에 끊고 내가 생각하는 해결 방법들을 제시해요. 삶의 속도가 더 빨라진 이 시대에는 끝까지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는 사람을 정말 보기 드물어요. 하지만 공감하고 서로 간의 유대감이 형성되면 해답이나 방법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해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심리적 고통의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위해 뭘 해줘야 한다, 고쳐줘야 한다, 기분을 좋아지게 해줘야 한다는 것들을 우리 일이라고 생각할수록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공감에 필요한 것은 그저 존재해주는 것 뿐입니다. 위로나 조언이 필요 없어요. 누군가 힘들 때 그냥 같이 있어주고 같이 그 고통을 느껴주는 연결이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비폭력이라는 말이 착하다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된다고 해요. 기린이 착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많은 폭력은 착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해요. 기린에게는 양보, 포기, 타협은 없거든요. 양보를 하면서 뭔가 하게 되면 결국 양쪽 다 그 대가를 치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셜 로젠버그 박사는 남들에게 상처 주는 것을 피하고 싶으면
착한 죽은 사람이 되라고 해요. 우리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욕구와 이어지려는 마음이 죽었다고 보는 거죠. 상대방이 작할귀를 갖고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사람은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자신이 가장 자주 하는 작할 말이 뭐가 있는지, 다른 사람이 화났을 때 내 머릿속에는 어떤 말이 떠오르는지,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 그 안에서 나의 두려움과 욕구와 느낌을 찾을 수 있어요. 5번째, 길인식 애도. 우리 내면에는 누구에게나 교육자가 있고 우리는 그 교육자를 작할 학교에 보냈다고 해요. 난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참여를 통해 교육시키려고 하고 내가 한 것에 대해 나를 미워하게 만들려고 해요. 나쁜 사람이라는 뜻을 암시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고요. 내 안의 교육자도 가까운 가족이나 선생님들도 좋은 의도에서 배워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라기 때문에 교육을 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의도를 아니까 기분이 나빠도 참고 넘어가고요. 그런데 그 말이 끔찍한 폭력인 경우가 많은데 잘 인지하지 못해요. 언어적, 정신적 폭력도 물리적 폭력만큼 똑같이 아프고 치명적이에요. 오히려 보이지 않게 굶고 있어서 더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죠.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죄책감이 든다면 자신의 마음속에 나쁜 사람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해요. 그 나쁜 사람이라는 판단에서 죄책감과 고립감이 와요. 나는 상대방을 존중과 이해로 대하고 싶었지만 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느낌은 참 슬퍼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나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내가 나빴어 미안해. 내가 배려를 못해서 미안해 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내가 뭘 잘못했고 그건 내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이고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욕구를 좀 더 잘 헤아리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슬퍼요 라고 말하라고 해요. 배려를 못한 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므로 자신을 비난하지 말라고요. 행동이 욕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린말로 거절할 때는 싫어, 못해, 시간 없어, 불가능해 이런 말들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해요. 안 돼, 싫어, 아니 이렇게 노라고 말할 때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건 우리가 과거에 노라고 했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좌우될 수 있다고 해요. 그건 부탁이 아닌 강요를 많이 받았다는 뜻이겠죠. 노라고 말할 때는 그 욕구를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모든 사람의 욕구가 충족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상대방이 거절당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방어적으로 나온다는 생각을 상대방이 덜 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6번째, 길인식 감사. 길인식 감사는 구체적인 행동에 집중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다 라는 말은 아무 가치가 없는 정보라고 해요. 그리고 위험한 건 그 말을 들은 우리가 그걸 믿을지도 모른다는 것이고요. 잘났다 못났다 라는 믿음은 나라는 사람을 어떤 상품으로 전락시킵니다. 마셜은 우리는 잘나고 못난 것 이상의 존재라고 해요. 워크숍이 끝난 후 감사 인사를 하려는 사람이 마셜에게 어떤 인사를 하면 좋을까요? 정말 좋은 강의였어요 하면 평가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2가지 이야기를 해줘서 저는 희망이 생기고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들과 연결될 것 같아서요. 이게 기린의 감사라고 해요. 구체적인 행동과 느낌, 욕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작갈에게 사랑이나 감사의 표현을 하면 그들은 겁낸다고 해요. 우리가 몸둘 바를 몰라 하고 과분하다고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아, 제가 그걸 받을 자격이 있나 모르겠어요. 이런 말은 자격이 있어야만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아주 폭력적인 생각이라고 해요. 이 내용을 듣기 전까지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이런 기준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는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에게 뭔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도록 교육받아 왔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자기 삶을 멋지게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고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좋아하는 순간은 그 힘을 발휘하는 때라고 해요. 모든 생각, 판단, 느낌, 감정은 자신의 욕구를 숨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을 점검해보고 그 안에 숨어있는 나의 욕구를 찾아보세요. 지난번에 평가하지 않으며 관찰하기를 연습해보자고 했는데 시도해보셨나요? 이번에는 나의 느낌과 욕구에 집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릴 때는 알았지만 우리가 잠시 잊은 가슴에서 우러나서 자연스럽게 줄 수 있는 마음을 다시 발견하면 좋겠죠. 자신과 상대방의 욕구에 귀 기울일 줄 알면 상대방의 말이 비판이나 강요로 들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주는 걸 즐기게 될 겁니다. 토닥토닥 수고한 나를 안아주며 나와 더 가까워지고 내 느낌과 욕구를 잘 알아차리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또 만나요. 빠이.